안녕하세요. 별빛 하늘 이동주택 김일건 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보았던 쉼터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제품. 저희가 이 모델을 처음에 만들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모델 그대로 해서 쉼터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좀 꾸물꾸물한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삼청에서도 오시고 가평이나 봉화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피해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5,000채 특집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만 특별히 5,000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저희 주택, 그다음에 옆에 이제 쉼터, 우리 농막형들도 다들 같이 약간의 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제품 한번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 군데에 다니다 보니까 항상 나오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 3.3m에 10m 혹은 4m에 8m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모든 건물은 중심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11.2m에 3.2m입니다. 말하자면 10.7편 정도 나오는데 중심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11m에 3m, 딱 33제곱미터라서 어디 가서 보셔도 가장 큰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주택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 판넬 자체를 갖다 EPS 기본 판넬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본 판넬에 단열을 충분히 보강하기 위해서 전면에 이렇게 메탈 사이딩을 준비했는데 요 색상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서비스 품목으로 만든 요 캐노픽스와 어닝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놓으면 문 들어갈 때 빛을 좀 가려주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아주스티라고 상의를 해서 문도 굉장히 두껍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및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EPS 판넬, 그 다음에 수성 연줄 폼 7cm에서 8cm, 그 다음에 편백 누바름 좋은 걸 사용을 해서 190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뭐 따지면 아마 중부 일적에 맞게끔 아마 시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 외에 저희가 창호는 KCC 창호를 사용을 했고 이쁘게 아사블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창호 크기는 2m 50, 거실에서 밖을 봤을 때 넓게 볼 수 있는 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하부 같은 경우는 전체, 하부뿐만 아니라 벽체 전체도 아연곽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연곽관을 뭐 왜 사용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이제 방송에 보이던데 아연곽관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기존의 칼라곽관보다 이 변형률이 적고요. 그리고 이 녹이 쓰는 게 굉장히 늦춰집니다. 아연곽관을 사용하면 녹이 안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녹은 기본적으로 씁니다. 단지 그 녹을 쓰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늦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변형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부는 아연곽관 75mm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저희는 이제 합판이나 MFC 보드라 그래서 이 보드 자체에 75mm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을 튼튼하게 잡을 수 있게 해줬고요. 그 위에 전기 판넬을 사용을 하고 천획도 포졸란 보드로 위 한 겹 더하고 이게 눈에 보이시는 탄소 마리를 사용해가지고 바닥 자체에 좀 안정감을 좀 더 많이 줬습니다. 이 뒤편에 가면 창호가 조금 작은 게 있는데 그것도 언제든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쪽 부분이 방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을 전면에 옆면에만 창이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부분으로 해서 전면에 창호를 같이 넣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고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저희가 두꺼운 문에 안에 보면 이렇게 방충망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저희 아마 식당에서나 이렇게 많이 보시는 그냥 놀방충망입니다. 근데 요것도 저희가 방범 방충망으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신발을 조그맣게 벗을 수 있는데 우리 신발장 밑에 이렇게 공간을 둬서 신발을 언제든지 안으로 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높이는 장화 크기까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앞에 장도 신발장을 놓고 위에 수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변형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조가 들어와서 우측에 약간의 공간을 줬습니다. 이 공간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세탁기하고 온수기 혹은 보일러 요청을 하시면 보일러를 같이 놓을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을 준비를 했는데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조금 수건장이 큰 게 좋으시다 그래서 거울만 따로 놓지를 않고 수건장을 크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백송 리빙보드를 준비를 해서 모양을 살짝 줘서 전체가 화이트 톤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은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여는 건데 이 슬라이딩 도어를 억지로 열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살짝 밀어 놓으시면 저절로 딱 닫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가끔은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은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열 때 살짝 뻑뻑한 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는데요. 보시기에 거실이 그렇게 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이 크게 있어서 밖을 보시는데 전망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창을 아까 제가 밖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이렇게 90cm를 내린다면 여기에 소파나 의자를 놓고 뒤로 외부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인터넷을 저희가 여기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쪽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TV가 밖으로 돌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소파를 놓고 이쪽으로도 아마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전체를 편백으로 줍고 천장까지 다 편백을 둘었습니다. 중국산 그런 조금 저렴한 편백보다는 좋은 편백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옹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옹이는 있는데 옹이를 잘 떼웠습니다. 사모님들이 싫어하시는 눈랑 같은 큰 옹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거실 3면에 블라인드를 좀 지원을 합니다. 블라인드가 없으면 불이 켜졌을 때 밖에서 안이 참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준비를 했는데 낮에도 밖에서 안을 보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혹은 도로 옆쪽에 있다 보니까 좀 가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요청하시면 저희가 요게 거울처럼 반사유리로 준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에는 퀸사이즈 침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침대가 하나 들어가고 우측에 이렇게 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물론 뭐 옵션 사항이 되겠지만 이런 장 정도 하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난방은 이 방만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방, 그 다음에 다락을 난방을 세 단계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만 또 따뜻하게 난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 에어컨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밖에 있는 에어컨이 8평형인데 굉장히 안에까지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기만 별도로 요청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항상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지만 요청하시면 구멍을 타공해서 콘센트까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 옆쪽으로 여기가 전면 부분인데 여기다 창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도 가능하면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실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 바깥쪽에서 이쪽으로 답답한 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그 모델 그대로 살린 건데 살리면서 이제 이 계단과 주방이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싱크대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데 인덕션으로 요즘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인덕션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하나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반대로는 이쪽에 계단 밑으로 해서 밥솥 레일을 준비해서 주방에서 쓰는 것처럼 같이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보조 선반을 하나 더 해줄 수 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요청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와 쿡탑을 서로 바꿔서 놓기를 요청하시는 분도 많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 냉장고 자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싱크대는 그대로 사용하실 분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20cm나 40cm를 줄여서 이쪽에 냉장고를 놓으신다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이 밑에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가 이 장만큼을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돌출이라 그러죠. 그래서 돌출을 하는데 대부분 지하철에서는 이제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게 이게 저희가 처마를 이제 사방 1m씩을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선으로 해서 90cm다 보니까 여기 80cm 확장을 해서 소비자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사의 제품보다는 좀 차별이 많이 되죠. 외관이 10.7평 정도, 그리고 내부에
다락 확장이 80cm 정도. 결국은 이제 한 11.7평 정도를 쓰게 되는 셈이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창을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했고요. 가운데 창은 픽스 창으로 해서 전망을 볼 수 있게끔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를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이중창으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락에 있으면서 좀 그래도 옷도 좀 갈아입고 뭐 이렇게 물건을 좀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미니 창을 하나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다락 확장이 안 되는 지역은 창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락에도 똑같이 난방을 준비를 해놔서 언제든지 다락만 별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밑에서 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쓰신다는 분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락에도 저희가 마루는 탄소마루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다락은 별도의 그 MFC 보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하부에 하판을 넣습니다. 그래서 단단함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단 안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옷을 넣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옷을 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소품, 그 외에 서랍장을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뭐 수납장으로 해서 해달라 그러셔서 이렇게 문을 다 만들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좀 넓은 수납장에 요청하시면 여기서 끊어서 넓은 수납장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는 저희가 기본 금액을 3,900만 원으로 잡았고 어닝이나 혹은 이렇게 캐노픽스, 여기 실링팬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등을 110W짜리를 놓고 한쪽으로 실링팬을 설치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옵션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지원해 드려서 어닝하고 캐노픽스, 그다음 현관의 방범방 중막, 실링팬까지는 한 달간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방에 붙박이 장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옵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단열을 좀 보강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부 단열을 보강을 하게 되면 공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통일로 같은 경우는 한 10cm만 줄어도 굉장히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 옵션 사항으로 해서 외부에서 메탈 사이딩을 하게 되면 중부일 지역에서 한 6%에서 8%가량 단열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에 난방을 저희가 전기 판넬을 하는데 소비자분들이 겨울을 2달, 석 달, 뭐 12월, 1월, 2월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11월 달부터도 저녁에나 4월도 저녁에는 좀 추워서 난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기 판넬은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따뜻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5,000채 하는 거 금액은 3,900에 어느 정도 외부의 옵션 사항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건물 내부를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품에 한정돼서 저희가 그 5,000채 특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제품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제품인지 와서 보시고요. 저희가 평균 계획을 하시고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8월 달이니까 10월 달 농사가 거의 마무리가 될 시기라 지금이 아마 쉼터를 구매하는데 적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을 추수 끝나고 노실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별빛하는 이동주택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